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목독방입니다. 요즘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3%대로 내려갔다고 금리 완화 분위기로 전환이 된 것 아니냐고들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게 돈을 빌리기 위해서 대출 창구로 가서 직원과 맞다이로 대면을 해보면 가슴을 쓸어내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금리가 하단 3%대로 내려갔다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로 실제로 대출을 받는 사람이 감당해야 할 금리는 훨씬 높다는 걸 알게 되죠. 이거야말로 뒤통수. 그냥 액면대로 금리가 하단 3%까지 내려갔다는 건 어디까지나 은행 비즈니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죠. 일단 저렴하게 느껴져야 사람이 혹할 수 있으니 그대로 대출 실행해 보려고 도전을 하는 건데, 그러나 실제 시중은행 주담대 최저금리가 지표상으로만 낮은 거지 실제 금융 소비자가 체감하는 난도는 여전히 고난도다. 대체로 4% 수준에서 실제 주담대 금리가 적용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한마디로 미끼 영업이라는 게 은행 관행이죠. 이렇게 낮은 금리로 유인해서 실제 대출을 받는 상황에선 그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하게 되는 건데, 평균 금리로 따져보면 대체로 4% 금리를 대부분의 은행에서 적용을 해줍니다. 그러니 무모하게 대출을 일으키는 게 얼마나 뼈아픈 실책일 수 있는지 조심하셔야 되고요. 금리의 봄은 아직 멀고도 멀었다. 심지어 미국발 금리 인하 움직임도 상반기는 이미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고, 미국 국채금리가 요즘에 계속해서 오르는 추세이기 때문에 한국 국채도 가만히 있을 리가 없고요. 앞으로 금리는 지표상으로 영업 차원에서 시중은행이 최저금리를 계속해서 낮춘다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지만, 실제로 상반기에 다시 주담대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대신 인터넷은행이 조금은 낮은 금리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국민은행 같은 시중은행과 카카오뱅크, K뱅크 같은 인터넷 은행 금리 차가 그리 대폭 차이가 나는 건 아닙니다. 잔잔바리. 그냥저냥 그렇게 4%대를 최저금리 적용 수치로 적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미끼 비즈니스에 덜컥 물려버리면 생각 없이 진입했다 큰 코 다칠 수 있는 위기도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 금리 비교 잘 하셔야 하겠고요. 그래서 지난주 오픈한 주담대 대환대출이 날개에 돋친 듯 금리 환승이 엄청난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와중에 있죠. 서비스 나흘 만에 1조 원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이건 그만큼 고금리 부담이 가중이 되고 있다는 건데, 이게 되게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시중은행은 미끼 영업을 해서 대출 수요 유인시키고, 그 대출에 물린 사람들이 실제 체감되는 고금리 부담 때문에 다시 유턴을 해서 대환대출로 저금리 갈아타려 하고 있고, 실제로 이렇게 은행들이 대환대출 쪽 금리를 대폭 낮춰주는 것 같이 보이는 이 대환대출 상품도 어찌됐든지 간에 초반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를 해야 수요가 붙을 것으로 보이니까 은행 간의 치열한 금리 경쟁에 불이 붙은 겁니다. 그러니 가만히 손익계산서 따져보면 한쪽 뺨 얻어 터진 다음에 얼음찜질을 해주는 격인데, 이후에는 다른 쪽 뺨은 더욱 세게 얻어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주담대 환승을 통해서 연 5.5%에서 3.4%로 낮출 수 있는 그런 상품도 쏟아져 나오는데, 이것도 오래가질 못할 겁니다. 지금 일부 은행에서는 주담대 금리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5년물보다 낮은 현재 3.8% 정도가 은행채 5년물 금리가 되는데, 이것보다 더 아래로 금리 혜택을 준다는 영업까지 하고 있으니까, 이거 자칫 미국 국채 금리 변동성 때문에 한국 국채가 흔들거리면 은행채도 급격하게 오를 수가 있어서 혜택보다는 이후 달라진 금리 환경 때문에 더욱 곤혹스러워질 수도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무한 경쟁으로 가면 지금 천문학적인 가계부채 3,000조가 다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이건 가계대출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려다가 가계대출을 오히려 더 늘어나게 하는, 혹 때려다 혹 붙이는 격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급히 금융당국에서도 취급 한도를 2조에서 3조 원대로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환대출이 어찌 보면 지금 잠잠해져 있던 주담대 금리라는 불씨에 기름을 쏟아붓는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리스크도 있다는 얘기죠. 당장 시중은행도 상반기 반토막난 홍콩 ELS 때문에
올해 여기에 투자한 개인 고객들이 손실을 볼 수 있는 액수가 거의 뭐 2,300억 가까이 된다고 하잖아요. 5대 은행 평균 손실률이 52.7% 정도. 딱 반토막이 나는 건데 이게 반토막에서 세 토막으로 갈 수 있는 건 지금 중국 금융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홍콩 H지수는 딱 반토막에 물려 있습니다. 올해 첫 만기 상환이 시작이 되면서 일주일만 지났는데 2,200억 원으로 불어난 건데 지난주 H지수가 반토막에서 다시 마이너스 6%가 더 빠져서 손실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을 한 거죠. 이건 그냥 뭐 에베레스트 꼭대기에서 떨어지는 주먹만한 눈덩이가 온 산을 갈아엎어버리는 부실 눈사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수치로 가면 당초 여기에 투자를 했던 원금이 50% 반토막을 넘어서 60, 70% 수준까지 갈 수 있는 위험이 있죠. 업계에서는 올해 상반기 만기액이 10조가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정말 뭐 금액 대비 어마무시한 규모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되면 손실을 60% 가정해도 그냥 공중분해되는 손실액은 6조 원 가까이 된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거 뭐 시중은행이 어떻게 감당을 하겠냐고요. 불안전 판매로 손실액에 대한 보상이 진행이 된다 치면 주요 판매은행이었던 국민, 신한, 하나, 농협, 제일 등등 상당 부분 상반기에 자금 수혈 하는데 골머리를 앓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다 보니까 은행이 지금 한국에서만 유일하게 부동산 쪽 금리 인하 분위기라는 이 샴페인을 계속 터뜨릴까 말까 터뜨릴까 간을 보면서 주담대 최저금리 운운하는 지표 띄우고 동시에 대환대출 통해서 기존 금리보다 2% 낮은 파격적 금리 우대를 해주는 것 같아 보여도 이건 뭐 어디까지나 엄밀한 의미에선 고객을 상대로 한 비즈니스거든요. 일단 대출을 일으키게 되면 발목에 원금이자 족쇄가 척척 차이기 때문에 은행으로서는 손해보는 장사 아니죠. 게다가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내주는 거기 때문에 담보 가치가 확실하게 나오고 스스로의 위험성을 자초할 수 있는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눈에 불을 켜고 지금 뭐 신규 대출자 그리고 대환 대출자들 거의 뭐 진공청소기 켜고 빨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금융 비즈니스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그 손실에 대한 책임, 금리에 대한 부담은 고객이 지고 가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같은 금리 변동성의 태풍이 휘몰아치는 시기에는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한 방법이 나름의 자기 안전망 안에서 진행이 되어야 해서 스스로의 작은 규모를 잘 살펴서 움직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턱대고 금리 내려가네 대환대출 통해서 갈아타면 되지 라는 아니란 생각했다가는 그냥 골로 갈 수가 있습니다. 가뜩이나 시중은행이 주담대에 목숨 거는 이유가 전체적으로 한국의 자산 가치가 떡락을 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 금융자산은 주식시장이 거의 뭐 초토화되는 느낌이 들 정도로 박스권 안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동산 담보가치에 대한 비중이 갈수록 높아진 건데 그러나 지금 상황으로는 이것도 장담을 못한단 말이에요. 당장 경제부총리도 부동산 PF 문제가 상당히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을 했고요. 기본 우리나라 건설사업은 일단 대출부터 일으켜서 주택을 지을 땅을 확보하기 때문에 기본 자금 리스크를 걸고 사업이 진행되는 시스템이어서 만약 분양 성적이 미진하면 수익률에 치명타, 분양가 역시도 뭐 적정 수준 맞추지 못하면 그대로 자금 상황이 고사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이 상반기 부동산 PF건이 얼마나 위험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지를 언급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 이미 터질 곳은 정해진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집값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와중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월의 특이한 점, 초반 강남 하락세에서 시작해서 비강남권으로 가다가 다시 올해 2024년 들어서 강남 쪽에서 더 큰 진도 7, 8에 이를 정도의 집값 하락 강진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집값은 전후좌우로 서로 간의 진앙지를 달리하면서 가격을 허물고 있는 상황인데 강남 우성 7차가 거의 뭐 9억이 떨어지는 모습 보이고 있죠. 물론 저층 거래이기는 합니다만 4층 고점 23억 대비 14억 매매가가 나왔고요. 그리고 강남권 송파구 잠실동 집값 풍향계 리센츠 여기도 고점 36억 대비 30억 거래가 됐고요. 특히 잠실은 지금 추가 분담금 문제로 골몰이 앓고 있습니다. 공사비 급등과 조합 내분 이후로 1억 원 이상 추가 분담금이 불어나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면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은 엄청난 부담을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올림픽 선수 기자촌 그리고 잠실주공 5단지 가격이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2억 넘게 나락이 가다 보니까 집주인들도 당황이 되는 거고 급급매로 나온 게 팔려나가는 상황에서는 엄청난 낙폭을 찍으면서 집값이 떨어지고 있으니 잠실 쪽 아파트들 실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산시형도 비슷한 문제에 걸려 있고요. 특히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공사비 인상 문제로
돌발 변수 생기지 않았습니까? 추가 분담금 1억 이상 상향해서 낼 수밖에 없는 처지고요. 그러니 뭐 재건축 단지들 시세가 제대로 될 리가 없죠.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서울 아파트 시세, 특히 강남권이 엄청난 낙폭으로 하락 추이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런 강남권 하락 진앙지의 집값 하락은 다시 다음 달 2월 비강남권을 엄청나게 때리게 될 듯 보입니다. 낙폭이 훨씬 더 광범위하고 골이 깊이 패이게 되는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은 매매 시장의 하락 추이 잘 지켜보시면서 틈새를 노리시는 게 중요한데, 오늘 1월 22일 방금 서울시에서 성동구치소 부지 분양 일정 윤곽 결정했습니다. 공공분양 1050세대로 결정, 임대주택 100가구, 평형도 84제곱도 나오게 되고요. 사전 청약은 나눔형 형태로 나오면 320세대, 분양가는 5구제곱 5억 9천 정도, 나머지 물량은 공공분양으로 나오게 되겠는데요. 송파에서 5억 9천으로 진입하게 되는 1050채, 아마 서울 최후의 마지막 보루가 될 것 같습니다. 무주택자들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무순위 주목할 부분이 있죠. 주변 시세가 12억 정도 되는데 가격이 4억대로 나온 곳도 있습니다. 여기는 뭐 작년 7월에 입주가 된 신축인데요. 그리고 한강뷰가 가능한 곳이죠. 바로 DMC 삼정 그린코아 더 베스트. 84제곱이 4억 5천으로 나왔어요. 최근에 구평 가격이 경기도도 10억이 넘어가고 있죠. 근데 4억대라면 그래도 괜찮은 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잘 체크해 보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점검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의 청약은 무조건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돌다리도 두들겨서 가자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 지금 은행금리 신기루일 수 있습니다. 오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걸 잘 간파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일단 대출 일으켰다간 평생 짊어지고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환대출, 급한 분이라면 전세대출도 이번 달 말에 가능하니까 여기 어느 정도 접근이 가능할지 신중하게 알아보셔야 하겠고요. 아무튼 집값 담보가치 하락하는 와중에는 대출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회로 찾는 것도 포기하지 마시고요. 송파 5억 9천태 1050세대, 오늘 방금 나온 결정사항들 기억하시고 무순위도 실익이 있는 쪽으로 잘 체크를 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주 한 주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